네, 안녕하십니까 농델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저녁 10시 28분입니다. 제가 15분에 방송하기로 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오늘 판결문을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이제 판결문인데요. 네, 오늘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기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사는 펜앤드마이크 그리고 유데일리에서 나갔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봤는데, 펜앤드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 사실이 저희가 허위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허위 사실이 전체가 허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는 맞고 그 외에 이제 주변 얘기들은 이제 허위 사실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무죄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선거 자유방해죄로 기소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중이신 분들은 안동데일리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재판을 하신 우리 재판부 세 분이 계시죠. 세 분이 계십니다. 주심이 이제 마성용 재판장이었고, 그 다음에 김상현, 장용범 이렇게 재판부가 구성돼서 처음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인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행 과정을 또 진행을 잘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법부의 굉장히 편향적인 모습을 봤는데 이번 재판은 굉장히 물론 배심원들이 참여한 재판이기도 했지만 재판정에서 편향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을 또 판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의 공소 사실은 이 검사가 증거 재판으로,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범죄 사실이 증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무죄 판결이 됐고, 또 조금 있으면 검사가 이 사건을 또 항소했습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 이유서가 또 있겠죠. 그래서 다음 재판 2심을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와 배심원의 이 자리를 그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배심원들은 상당히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 정도로 되고, 아마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36살로 이제 보였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참 36살이라는 후일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검사가 이 증명도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혜를 사서 지금 부정선거는 우리가 투쟁은 밖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주적 절차의 하자, 그리고 선관위의
폐쇄성 이런 것 등으로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들이 보안을 검증받았다고 하는 그 기관이 어딘지 그리고 그 서버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서버는 뭐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없다 삭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예? 그것뿐입니까? 서버도 공개를 못하겠다. 전자선거 임명부도 못 주겠다. 뭘 주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그냥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의혹이 많고 의심이 되는 부분을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바로 저 한번 선거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런데 이 재판 그리고 아직 다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검사가 재판에 판결에 불복해서 물론 항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런 재판 과정 배심원들과 이 재판부에 그나마 그 한 줄기 희망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법에서 투쟁하는 겁니다. 투쟁. 무조건 우리가 검찰에서 경찰에서 기소했다고 이 법을 그러니까 저희가 범죄 사실 4가지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뭐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니까 이렇게 판결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2심이 이제 뭐 한 달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심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선거 소송하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일단은 그 1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부정선거를 외치는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그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지금 기소되신 분들은 혹여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그 준비 서면이라든지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논리적 논리 그다음에 그 법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 그 논리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그 뭐 얼마나 그 신경 써서 판결 준비 서면을 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해외 자료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번역비도 좀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해외 자료들로 또 가지고 와서 인용했고, 근데 그 인용한 것을 검사가 그 자기들 생각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심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한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동참하실 변호사들이 있다면 또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판결문을 전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2차 재판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판결 선고가 12월 14일 그러니까 00시 한 아마 그때가 30분 정도 됐을 겁니다.
해서 주문해가지고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이 아마 이걸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법원이라는 것은 아까 재판부를 얘기하는 거죠. 재판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사전 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을 표명하거나 불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 추측 및 의혹 제기에 불과할 뿐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 그죠? 예, 펜앤드마이크는 이거를 인정을 그러니까 뭐 저희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기자가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저는 전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해당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기사는 잘못됐다 이런 제가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 사실은 뭐 기사가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아마 그 기자가 본다면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죠. 취재를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예. 다음으로는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 의견도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배심원과 이제 재판부에서 말한 것인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선거인이 사전 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및 이 사건 각 동영상 게재 행위로 구체적으로 선거인의 사전 투표에 관한 어떠한 행위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되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를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네, 이것은 우리 그 재판부나 이 배심원이 잘 본 것 같습니다. 이 그 재의 입증은 그 검사가 하게 되죠. 검사가 네,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그 이 1심에서 진행된 그 재판에서 검사는 자신들의 증명, 과학적 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식의 뭔가 우리 피고인들을 몰아세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증거로서 증거력이 없고 그래서 기소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했다. 아무런 증명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혁부 전 KBS 이사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뭐 네 개가 이제 4개 사항이죠. 크게 하면 무죄입니다. 다 무죄입니다. 만장일치로. 그리고 제 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 건데요. 이거 좀 키워야. 이거는 전체 화면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보시네요. 가하는 이제 권영부 전 KBS 이사님이시고
그다음에 나는 전데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1항, 2항, 3항, 4항에서 7명 저는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재판부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은 뭐냐 이거였죠.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아까 형사소송법 아까 제 58조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공시 내용인데 그게 하면은 아까 형법 제 58조 2항 했고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 판결 해가지고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이것이죠. 피고 사실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이 내용입니다. 범죄의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구절로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소식 뉴스로 전달해 드렸는데요.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동대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